윤창중 칼럼세상TV가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우파다. 전국 투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우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는 9월 22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갤럭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원활한 특강 진행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TV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김정은이 수소탄을 쏘아가지고 6.25 이후 최악의 안보 파탄이라고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통일부가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겠다, 그런 뉴스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800만 달러의 그 지원을 UN 산하 국제기구 있죠, 유니세프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이럴 수가 없는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하고 그 통화하던 중에 정말 한국은 북한의 대화를 정말 거지같이 구걸하고 있다, 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일본 후지TV, 후지뉴스 네트워크, FNN 후지뉴스 네트워크가 얼마 전 지난 7일이죠, 보도했잖아요. 정말 이 표현이 말이죠, 야, 이렇게 거지같이 북한에 참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그에 앞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대화해보니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통일부가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완전 파탄난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군사적 공격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 정작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북한에 모자, 모유 보내고 무슨 백신 보내고 하는 그 산모와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위해 가지고 그런 보건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소탄 제6차 핵실험을 한 지가 불과 지금 10하루입니다. 9월 3일 날 그 엄청난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10하루 만에 대북 지원을 해주겠다? 정말 이게 간이 있는지 쓸개가 있는 정권인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기사를 지금 슬그머니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일 교류협력 추진위에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수 우파들이 얼마만큼 저항하느냐, 반발할 건가,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간보려는 거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좌파 언론 매체 총동원해서 종편에 모조리 좌파 보따리 약장수 패널도 동원해가지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백식, 뭐 우유 이런 거 지원해야 한다. 틀림없이 여론 조작해가지고 보내려 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욕이 나오는데 참는 거죠, 제가 지금.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겉다르고 속다른 야누수적 그 얼굴, 그 속셈이 적나라하게 노출돼요. 겉으로는 말이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 러시아를 그 대북 제재안 2375호를 그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미국이 참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까? 중국, 러시아까지 이제 그 대북 제재안에 그 동참시키려고 그 미국이 온갖 참 노력을 하고 있는 차에 말이죠. 그때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마지 못해서 그 제재하는 척 신용을 하다가 유엔 안보리가 정작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키니까 이제 뭐 우리도 더 이상 뭐 눈치 볼 거 없다 이래가지고 며칠 만에 북한에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슬그머니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중국, 러시아까지 지금 북한을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대북 제재안 2375라는 게 그 경제 제재하잖아요. 대북 경제 제재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 지금 8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경제 지원 아니에요. 그 경제 파이프라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김정은의 수소탄을 머리에 쥐고 있고 그리고 그 엄청난 탄도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권은 북한에 지원을 해주겠다. 참 이런 정말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난리를 피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소탁부도시 아무런 논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논평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은 말이죠. 우리가 총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탄생한 이후에 한반도의 안보를 우리의 손으로 완벽하게 또 수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침략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대국의 개입을 통해서 전쟁을 막았던 그러한 혈통, 그러한 DNA가 그대로 지금 대를 이어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김정은이가 수소탄을 쏘고 있는데 그 수소탄을 쏜 지 10하루 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원을 하겠다고 나오냐 이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왜 그렇겠습니까? 김정은 만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북한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 가겠다 이거예요. 미국보다 북한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참 그랬다면은 정말 미국과 어떤 결판이 날지 모르니까 슬그머니 미국에 갔다가 지금 북한 김정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걸 모를까요? 그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까막눈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수소탄을 쏘아 올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과 대화가 잘 되더냐?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참 모욕적인, 다른 표현을 말하면 이구적거린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구적거린 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언사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심플하면서 아주 직설적입니다.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거예요. 알아듣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본심을 숨기지 않은 거예요. 그 행간은 누구라도 알아들 수가 있어요. 창사꾼의 심플하고 간단하고 직설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지금 문재인 씨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지금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 김정은이가 뭐 수소탄을 쏘던 뭐 ICBM을 쏘던 말이죠. 에? 나는 뭐 간 뭐 쓸개라도 다 빼줘서 가지고 만나고야 말겠다. 그게 어떨 거냐?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의지를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랬잖아요. 분수도 모르고 지 주제도 모르고서 무슨 운전석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대화를 하는데 문재인 씨가 운전석에 앉겠다고 미국 가서 큰 소리 치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기본적인 국제 정치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야말로 허장성세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무슨 중국이나 말이죠. 무슨 영국이나 무슨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인 것처럼, 그런 나라도 그런 유치한 뭐 대화 운전석이니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건 정말 유치한 개캐묵은 민족주의, 참 철없는 민족주의죠. 네? 우리가 뭐 주도하겠다. 주도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한 건 하겠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만난다? 그것을 전 세계의 지식인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손에 장을 지립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호락호락 만나줄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일부가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내세운 명분이요, 참 웃기는 명분이에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그게 무슨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엔 안보리는 왜 대북 제재를 합니까? 대북 제재의 핵심이 뭡니까? 북한의 경제를 꼼짝 못하게 동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파이프라인을 막고 말이죠. 근데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미국이나 세계 주요 우방 국가들한테 들으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웃기고 있어, 정말. 장난치고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는 말이죠. 자신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흥남 철수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낯뜨거운 소리하고. 미국 때문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낯뜨거운 그런 얘기. 무슨 장진호 전투기념탑에 가서는 온갖 한미동맹 타령하고 방명록에 대한미국이라 써놓고 말이죠. 이런 참 웃기는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미국이 뭡니까 지금? 정신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서 사드 배치 걱정하지 마세요. 예? 또 만나서는 말이죠.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같은 그 미국 조야의 지도자한테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놓고. 아니 그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얘기입니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마치 무슨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 사람들한테 또 무슨 걱정하지 말라고 또 과유불급 같은 그런 또 아주 참 창피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 돌아와서는 그 김정은하고 말이죠. 기회만 되면 말이죠. 만나겠다는 그 계략을 꾸미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 북한과의 그 어떤 비밀 이 접촉 내통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장 서훈이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남북 정상회담 실무 핵심자예요. 그러한 비선 라인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김정은 그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밀어버리는 것, 만나지 않은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후지TV 보도를 부인했죠. 일본에서는 오보라고 했다. 그럼 일본 외무성에서는 오보라고 하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까? 청와대에서는 발끈했죠. 지금 트럼프 전략이 뭐냐? 대한민국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씨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에게 무슨 상의를 하자던가 어떤 기밀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신뢰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 정도 왔으면 한미 양국 관계는 지금 표면화만 되지 않았지 그 아래 그 저류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멀리하고 아베와 완전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베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다루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권력체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게 하는 아주 이 권력 계통에 대해서는 달통한 사람이 전 트럼프라 봅니다. 아주 노예한 전술이죠.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본 총리의 밑으로 하수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노예한 전술이죠. 왜 그러냐?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그 신뢰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일본 그 양국의 그 성층권에서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려주겠습니까?
중국조차도 북한에 대해서는 혈맹이나 했다가 이번에 제재에 대북 UN 그 경제 제재에 참여했잖아요. 왜 그러냐? 정말 수소탄까지 실험한 그 실험에 성공한 마당에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이 모든 회원국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어요. 그런 마당에 참 기가 막힌 거죠. 통일부뿐만 아니라 집권당 대표란 추미애는 대정부 질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정부 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의 특사를 보내가지고 네? 남북 북미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하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정말 실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저 눈만 뜨면 주구장창 대화 타령. 그래야 마치 북한에 관해서는 유화적이고 북한에 관해서는 아주 민족주의적인 자세로 접근해야만 진보처럼 보이고 뭔가 열려있는 듯한 그런 참 환상, 얄팍한 환상, 참 그 깃털처럼 가벼움에 연민의 정을 보냅니다. 참 연민의 정을 보내요. 도대체 당신네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으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느냐. 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추상 같은 의지와 그 손톱만 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잡은 겁니다. 문재인 씨를 찍은 41% 유권자에게 정말로 묻고 싶어요. 이 나라 안보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만약에 이번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공화국의 대북 지원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겁니다. 김정은이가 2012년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사망하자마자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 5년이 됐습니다. 그 5년간 집권하는 동안 말이죠. 핵실험을 3번 했어요. 탄도미사일을 31발을 쐈습니다. 31발을. 김대중 노무현 듣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제가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김대중 노무현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은 장난감이라고 했어요. 이 장난감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도 남한을 전역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마라도 가파도까지. 스쿼드 300 내지 700km 16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 이 1300km를 날아갑니다. 6발. 미군 괌기지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 약 3500km 날아가는 거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3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쏜 그 미사일보다 2배를 쏘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정일이는 16발을 쏘았는데 김정은이는 31발을 쏜 겁니다. 31발을. 2배를 쏜 거예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개발에 총 1조 268억 원을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2268억 원도 엄청난 돈이지만 북한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이건 천문학적인,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예산이죠. 정말.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1조 6천억 원이 들어갔답니다. 1조 6천원. 이 통계가 제가 볼 때는 이 통계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값 싸죠. 그리고 임금이 없었어요. 임금이 거의 임금이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월급이지 뭐든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핵실험을 3번 하고 탄도미사일 31발을 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돈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북한 돈 1조 6천억 원이라는 그 돈이 말이죠. 중국산 옥수수를 사면 450만 톤. 북한 주민이 지금 2,300만 명입니다. 1년 10개월을 주구장창 옥수수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돈이니까 엄청난 돈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펑펑 쓰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왜 지원을 해야 돼? 그걸 문재인 정권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 속셈은 뭐냐? 김정은의 환심을 사령 아니겠습니까? 멕시코 정부에서는 북한 대사를 추방했어요. 그런 마당에 대북 지원을 한다? 완전히 밑거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거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이 이런 푼돈 지원으로 쉽게 만나줄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놓은 좌담집이 있어요. 이런 책인데 이 좌담집에 보면은 남북 문제, 남북관계 해결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천문학적인 현금 다발을 갖다 줌으로써 대한민국을 지금 2017년 지금 북한의 핵 노예 국가로 만든 그 장본인들 김대중 노무현의 그 정권 거기에 다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참 정말 통탈할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북한이 핵 개발할 리가 없다. 김대중 씨가 말했죠. 북한의 핵 개발은 일리가 있다. 노무현 씨 얘기입니다. 미사일 장난감이다.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다. 왜 우리를 겨냥하나? 정말 김대중 노무현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눈이 감겨져가지고 영면할 수 있겠습니까? 영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추구장천 문재인 용비어천가로 떼어나가 있습니다. 요즘 종편을 보세요. 그 패널로 나온 사람 모두가 좌파가 나와가지고 그저 더불어민주당 그저 문재인을 향해서 참 정말 구역질이 나는 그런 용비어천가 문비어천가를 부르대는 걸 보면 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빨을 2개를 뺐는데 그거다 솜을 물고서 말이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민 담화를 그 좌파 지지 세력한테 한 거 아닙니까?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게끔 무슨 이빨 어금니 2개를 뺐는데 솜을 물고 뺐다. 모든 신문이 다 쓴 거 아닙니까? 모든 종편, 인터넷 매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금니 뺀 것까지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야 됩니까? 완전히 한반도가 생긴 이래 세종대왕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금
성군도 이런 성군이 없습니다. 언론은 주구장천 문재인 용비어 참가 떼어나가고 벌써 북한 핵개발에서는 까마득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선곡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고 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시체 난도질 해가지고 바른정당하고 신장 개업하고 국민 눈속이고 장사를 해보려는 못된 짓이나 하고 있고 여기에 중독된 국민은 그저 태평성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참 독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희망을 저버리지는 말자라는 말씀으로 칼럼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칼럼은 문재인, 이 판에 김정은 만날 음흉한 꼼수에 간 쓸게 다 빼다 준다 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일요일 거의 매일 칼럼 TV 방송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거처럼 이틀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한 제 칼럼을 좀 빠뜨리지 말고 보시고 많이 전파 좀 해주시고 또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윤창중 정치학교 국민 누구나 참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참석해서 보수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윤창중 정치학교 첫 번째 서울에서 열리는 9월 22일 윤창중 정치학교 여러분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